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의 각 산업 현장들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학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네, 과학의 발전은 곧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니까요. 오늘 북녘 돋보기에서는 북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각 현장들은 어떤 과학 연구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철도연구원에서 철도 운수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현실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철길 강도를 높여서 수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와 수송 수단들에 대한 기술 상태를 무한성능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러반 다짐들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해서 하차 공기분배변의 기술 개조 등 연구 과제가 한 30여 건 됩니다. 김종태 전기관차 연합기업소와 서평양 기관차대와 같은 공장 기업소들과 수송 단위들의 연구사들을 적극 내보내서 현실에 접근시키고 있는데 이미 여러 건은 철도 수송에 활용되고 있고 도입 중에 있는 연구 과제들은 10여 건 됩니다. 이거 한두 달 내로 빨리 도입해서 수송 실적을 올리는데 이바지하자고 합니다. 지금 젖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유는 지금같이 삼복철 습기가 높고 온도가 높은 데서 변질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기본은 산도를 평가하면 1차적으로 이거 변화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실험실 규모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미 사람이 산도를 1분 내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수단들을 개발했습니다. 여러 다리들에 도입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기초해서 저 제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단위들에 보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연구원 산림식물공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우량한 수종의 산열매 나무들을 널리 포치기 위한 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우량한 산열매 수종들을 풍토순화시켜서 넓은 지역들에 많이 포치고 정보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실내로 이 들쭉나무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들쭉나무 하게 되면 대체로 이렇게 북부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평양지방이라든가 황해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대에 맞는 들쭉나무들을 풍토순화시켜서 저죽배양 방법을 확립하고 재배 방법까지 완전히 다 확립하였습니다. 수확기를 보게 되면 6월 말부터 따기 시작해서 8월 초까지 땁니다. 우리 여기 야해 밭들에 짐 준비한 상태인데 한 그루당 3kg 이상 달렸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연구소에서는 모루와 다래를 비롯한 우량한 산열매 수종들을 많이 포치기 위해서 번식 방법들을 연구하고 재배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식료공업연구원 발효연구소에서는 가루초산균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정균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천연 용량원을 찾아내고 우리의 본류에 의한 확대 배양 방법과 동결 건조 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한 데 기초해서 가루초산균의 질 개선과 정균의 보관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네, 철도, 의학, 산림, 식료공장 등의 연구단위 모습 살펴봤는데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과학자들이 해결을 하는 거네요. 북에서는 과학기술 인재들 가장 대접받는다면서요? 네, 아주 과학자들 대접 많이 받습니다. 혹시 그 평양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은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보셨죠? 네, 그게 다 과학자들 거거든요. 근데 북에서는 지금 과학자들에 대한 아주 좋은 대접에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인민들을 과학 인재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소위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수업도 과학과 수학 비중도 높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인민의 이과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니까요. 전 인민의 이과하면 저 같은 수포자들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경제 발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북은 지금 경제 발전에 아주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또 우수한 성능의
그 나왔던 설비들을 그것을 이제 일반 개별 공장이나 생산 공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장들 속에서 과학기술이 되게 필요해지는 일이고 어떤 또 목표까지 세우고 있냐면 공장과 농장의 자동화, 무인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들어와서 통합적인 생산 체계를 만들자. 이런 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성공을 하려면 어쨌든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실컷 연구해서 첨단 시설 보내놨는데 현장에서 쓸 줄을 모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관리자들도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당과 국가의 간부들은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처음에 컴퓨터가 이제 도입될 때 나이 든 간부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컴퓨터 배우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공부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만큼 과학자, 연구원들에게 걸려있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또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보도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다음 돋보기로 넘어갈까요? 그 이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혹시 말이죠. 북에서 전기기관차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고 계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한국전쟁 때 북쪽이 워낙 파괴가 많이 됐으니까 우리보다는 한참 늦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그래요? 네, 1961년도 8월 달에 붉은기 1호라는 이름으로 전기기관차를 자체 힘으로 생산해냈다라고 선전하고 있으니까요. 붉은기 1호, 뭔가 명칭도 북이랑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아까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그러면 외국에서 원료나 기술을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자체로 개발했다. 이거 맞나요?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50년대 후반에 펼치잖아요. 그때 이제 자동차, 트랙터, 굴착기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런 방식일 것 같아요. 자동차나 기관차를 외국 걸 수입해 와서 전체를 다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일단 다 헤쳐놓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하는데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그 고생은 일로 무사말이요 사마리오. 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 끝에 61년도에 첫 기관차 붉은기 1호를 생산했다는 거네요. 네. 굉장히 북에서는 자부심 넘치는 역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북에서 자력갱생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 기업소입니다. 2015년 7월 김정은 총비서가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지난 70년간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지하 전동차, 그러니까 지하철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데요. 그 기업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불과 이 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의 믿음을 늘 가슴에 안고 오직 충성의 길, 신념의 길만을 굳굳이 걸어갈 것입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 기업소는 평양시 서성구역에 있는 기관차 제작 공장입니다. 전기기관차 외에도 디젤 기관, 객차, 노면 전차, 전동차 등을 고루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판 현대 로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대 로템이라고 하니까 딱 와닿네요. 그런데 저는 이 김종태라는 이름에 좀 눈길이 가거든요. 뭐 당연히 북에서 유명한 혁명 열사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남쪽의 인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968년도 통일혁명단 사건이 이남에서 벌어졌는데 네. 그때 이제 주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김종태고요. 1969년도에 채용되거든요. 이제 북에서는 김종태라는 인물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어려운 이남 땅에서 혁명운동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영웅 칭호도 주고 그리고 또 그를 기리기 위해서 평양 이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로 명칭도 바꿔주고 뿐만 아니라 해주 사범학교도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렇게 명칭도 바꿔주고요. 아, 그랬군요. 남에서는 간첩, 북에서는 영웅으로 불리는 김종태라는 인물. 남과 북의 분단이 가져온 역사이네요. 어쨌든 남녘의 인물을 기리는 공장이라고 하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아까 보도를 보면 이 기업소에서 80일 만에 새로운 지하 전동차를 만들어냈다고 하지요. 그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15년 10월 22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정부세 동지께서 2015년 7월 19일 우리 기업소에 찾아오시어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 때에 대한 과업을 주실 때만 해도 우리는 정부세 동지들을 다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어냈을 때 경의하는 정부세 동지께서는 또다시 우리 기업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차체 내부를 하나하나 만져도 보시고 손으로 쓸어도 보시면서 자신께서 오늘 제일 기쁜 것은 수입병에 걸린 사대주자들이 머릿속에 비수를 꽂은 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려고 과업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1100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정부세 동지께서는 우리식의 지하자동차를 만들어낸 것은 수입병을 뿌리 뽑는 데서 첫걸음으로 된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수입병을 뿌리 뽑는 첫걸음. 이 땅 어디서나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수입병과의 전면 대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일감을 앞에 놓고 무턱대고 남을 쳐다보며 수입 항목부터 작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길을 돌려 제 나라 제 땅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새로운 지하 전동차 만든 거네요. 근데 영상에 보니까 수입병 걸린 사람들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던데 그 당시에 좀 수입 의존 경향 이런 게 심했나 봐요. 오죽하면 그래 병이라고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이제 끝나고 난 후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북에 많이 들어옵니다. 원재료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의 소비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장마당을 통해도 들어오고 많이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된 거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이 커진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걸 국산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 때 자기의 머리와 힘을 믿고 또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 원료의 국산화, 설비의 국산화, 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번에 아까 말한 그 지하 전동차의 국산화도 그것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수입병 걸리셨던 분들 많이 나으셨겠네요. 힘든 상황에서도 민족 자존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려고 하는 북. 그렇게 80일 만에 만들어진 세형의 지하 전동차 이야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